그냥 그 모쏠 재윤이는 착한 걸까요? 그리고 복화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근거 없는 수치심이란 단어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연한테 혼나고 왜 울었는지, 왜 그랬을까? 진짜 재윤이는 착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배려를 많이 한 걸까요? 저는 착한 것도 맞고 배려를 많이 한 것도 맞는데, 착한 것만 포커싱 둬서 얘기를 하면 매우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착하다는 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정말 안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끼치죠, 남한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끼치는 거는 맞는데, 애는 착하냐라고 물어보면 엄청나게 착하고. 그렇죠. 그게 그 근거 없는 수치심에 연결된 내용인데, 자기가 근거 없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거는 타고났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모님이 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는 입을 닥쳐라 말하면 열받으니까, 뭐 이런 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짤처럼 너는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라, 막 속 뒤집어지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자기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내가 말을 열면 뭔가 파국이 와. 뭔가 엄마를 화나게 하고 아빠를 화나게 하고 친구들을 화나게 하고 이런 게 와 라는 내면의 어떤 이미지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드러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그렇게 복화술처럼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은 해야 되니까 입을 못 벌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복화술을 하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더 못 알아듣죠. 맞아요. 더 못 알아듣는데 그런 점들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고 역시 네가 말하면 화가 나 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유도해내고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재훈님의 세상 속에서는 나는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요 라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들이, 소심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화를 진짜로 돋구어내는 거죠.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지연님한테도 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점도 있는 거고요. 근데 표정이 좀 다양했으면 네. 조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우리가 재훈님의 말을 진짜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 자막을 켰어요, 제가. 스마트 TV에서 자막 키는 법을 처음으로 제가 검색해서 자막을 켰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지? 근데 그게 저도 여기서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쳐다보고 몸을 돌리고 이렇게 지그시 얘기를 하고 입을 벌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예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게 우리 군대에서 열중 쉬어 하는 것도 열중을 길게 하고 이제부터 뭔가 말할 거야 라고 귀담아 듣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도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 듣지? 그런 것도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예비 동작? 예비 말? 내가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잖아. 아까 내가 또 있고 근데 아니,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듣기 예비를 많이 시켜준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또 몰랐어요. 재훈님 그런 거 아예 안 써요. 그냥 못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으면 말지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말을 주목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투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쁜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아 라는 거를 철실하게 누가 같이 그거를 재훈님의 마음속에 다이빙을 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 보이잖아요. 재훈님이 아기가 없다는 거를. 그거를 심리상담사가 도와주든 아니면 애인이 도와주든, 근데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뒤에 가면 재훈님을 다들 귀여워하잖아요. 그리고 여명님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무런 건덕지도 없다가 여명님한테 나 너 좋아해 이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너 안 좋아하고 5%만 좋아했나? 5%인데 100%를 표현했어. 거짓말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마음속에서는 자기 멋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상대방이 이러면 더 좋아할 거다. 상대방을 진짜 위한 거다. 나한테 손해가 와도. 그러니까 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휴머니티일 수도 있다. 저는 약간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재훈님이 평소에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좀 멋져 이런 적도 없었고, 구박받을 때 나 안 그런 거야, 나는 이런 뜻이야 라고 그걸 반박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벌써 이제 여명님 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저 이런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되게 예쁜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모든 전교생이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습하는데 이제 옆에 친구가 나는 저 선생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더니 고3인데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나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시기잖아요. 근데 재윤님이 우리 또 연애 안 했던 그런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저는 그 선생님 모르죠. 사실 그냥 수업 시간에만 본 거니까. 하지만 상상의 나래를 다 펴서 벌써 그 사람을 이상화하고 거기에 내 모든 걸 희생할 준비까지 됐는데 여기서 자기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게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내가 막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명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미지 따위야 충분히 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좋아하면 네. 이 사람의 연애를 하고 싶은 게 네. 최종 목표일 텐데 네. 그거를 버리고 나는 나 혼자 딱 사랑할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쟁취하려고 안 하지? 욕심이 없나? 왜냐면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그 마음이 통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죠, 나중에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연애의 제일 빛이 되는 순간이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재훈아, 너 사실은 좋은 사람이야.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재훈님의 아까 실없는 농담을 다 같이 농담 잘했어 이런 것들 재훈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훈님이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보냈을 때 이제 칼답을 해준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재훈님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죠. 그게 말로만 재훈아 너 자존감을 소중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럼 재윤님도 이제 그런 연애가 한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연애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돈을 받고 하는 심리 상담이다. 이것도 되게 좋죠. 좋은 경험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근데 연애나 친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관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실성이 좀 더 진실성이 있다. 그러면 난 진짜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 한 번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건 절대 갈 수가 없지만 재훈님 생각에는 나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0에서 1%라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발견일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재훈님 특히 남자분들이 재훈님을 되게 감정이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게시판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제가 보면 오늘 너무 많은 욕을 했는데 모자이크니까 어떤 식으로 감정이입을 해요? 잘하고 있다. 재훈이 착하다. 이런 얘기들. 아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기는 아니죠. 고구마. 네, 고구마 많이 끼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악인의 범위가 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좁은 범위 악인은 우리가 알죠.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넓은 범위의 아기는 거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인데 옛날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착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최다니엘님. 그 다음에 광수 누구죠? 외국인. 줄리엔강님, 시윤 학생 빼놓고는 신세경님이랑 신혜 다정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배려 없음이거든요. 배려 없음. 그러니까 그 시트콤이 보면서도 되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거기 보면 겉으로는 다 착해요. 여기 오현경님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 빵꾸똥꾸가 그 두 자매를 괴롭힐 때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려 없음도 악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배려와 이렇게 더 아픈 사람들을 알아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분은 배려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여명이한테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찐빠가 나게 되는 거고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야 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있잖아. 내가 오늘 여기서 오늘 좀 이상한 농담도 좀 하고 좀 무례한 말도 좀 하고 해서 내가 오늘 그룹 대화에서 어떤 스킬 한번 익혀봐야겠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재훈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점이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지연에게 혼나는 장면 가물하니까 한 번만 보고 할까요? 길지 않으니까. 5화에서 펀치를 남자들이 쳐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펀치 1등으로 친 사람이 가장 먼저 데이트 선택권을 가진 장면이 있었는데 재훈님이 여명님을 좋아했는데 여명님한테 먼저 데이트를 신청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재훈님이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은 사람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패널 은지님도 그렇고 그걸 거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근데 사실 전 기분이 안 나빴을 것 같은 게 저도 그 상황에 됐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서 사실 누가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진짜 창피한 건 뭐냐면 선택을 못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제일 창피하지 그걸 한 번 더 일깨워줬다는 게
그렇게까지 창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한테 하나도 선택을 못 받아서 창피하다가 90이면 누가 못 받으셨죠? 라고 하는 거 창피한 건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연님이 재훈님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점은 그거는 또 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네, 내가 주변에도 재훈이 좋아한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진짜 관심 1도 없네? 라는 게 새롭게 드러나서 그거는 좀 슬플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컸을까요? 저는 엄청 크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재훈님과 지연님이. 액티비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화난 것 같진 않았는데 근데 지연님도 그냥 애둘러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을. 저는 애둘러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연님이 재훈님에게 자꾸 물어봐요. 나 어때? 이런 식으로. 어제랑 오늘 나랑 지금 3일째 계속 하잖아, 같이 데이트를. 그러네. 그렇지. 다른 사람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이 질문은 뭐냐면 나 어때잖아요. 그냥 나랑 3일 동안 데이트를 했는데 다른 사람 또 데이트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겉의 질문과 속뜻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재훈님이 그걸 읽고 너랑 데이트하니까 즐겁잖아요 사실. 그 정도는 얘기를 돌려서 하면 되는데 재훈님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뜻만 듣고 다른 사람 있냐라고 하면 이제 여명님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말을 못해요 이제 긴장해서. 그거는 근데 벌써 알아들은 거예요. 네, 눈치가 빠르셔서 지연님은 그거는 너 아니고 누가 있어 라는 거를 알아들으셨는데 너무 실망한 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지연님이 이거 턱 보셨어요? 턱이 약간 화났을 때 턱이 이렇게 내밀거나 좌우로 흔들거든요.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장면들은. 다른 분들한테도. 이 표정은 내 실제 표정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웃으려고 하는데 뭔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표정이에요. 실제 표정이 아니라. 아니야. 되게 경치가 따로 나중에 재훈님답지 않게 말을 돌려서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경치 좋네로 넘어갔네요. 근데 저것도 회피형이죠. 회피를 하는 게 잘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지연님이 화가 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장면에서. 화가 났으니까 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차라리 좋았어 라고 그냥. 싫을 건 없잖아요. 네, 당연히 친구로서도 좋고 뭐 좋은데 나와서 액티비티 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아 데이트하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또 너 데이트 따로 해보고 싶은 여자 있어? 있어 여명이야. 그거보다 회피가 낫. 회피가 낫잖아요. 찍자. 갑자기? 이제 반 보고 딴 데를 보잖아요. 내 화난 표정을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신에 대한 관심을 철수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너랑 있으면 감정이 올라오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찾겠다. 안 쳐다보겠다. 화나는 너라는 대상을.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이제 죄인이 됐어요 재훈님은.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 생각에는 재훈님한테는 되게 익숙한 장면일 것 같아요. 죄인이 되는 장면.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좀 부적절한 인간이구나. 그건 좀 슬픈데. 문제는 내가 막 장난을 치고 막 물건을 깨부시고 학교 안 가고 학원 돈 빼먹고 이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재훈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재훈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자주 겪고 하는 장면이 저는 이런 장면 같거든요. 재훈님은 말을 작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근데 작게 했는데 죄인이 돼요 항상. 못 알아듣게 되고. 그거는 이제 억울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연님이랑 진짜 아다리가 안 맞은 게 여기서는 나름 잘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베스트는 아니라도 차선책을 했는데도 여기서조차 죄인이 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이 된 이 상황은 재훈님의 평생의 그 모든 트라우마를 샥 끌어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대체 재훈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장면에서. 좀 더 남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압박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원래 나는 아까 그 데이트 이렇게 선택할 때 난 좀 그랬어. 자 이제 처벌이 이어져요. 여태까지 아까 그 펀치 치고 여자들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 나 그거 너무 화나. 너 왜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는 처벌을 하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할 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 3일 동안 데이트했는데 나 말고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있어? 떠봤을 때 글쎄 난 너랑 하니까 데이트가 좋았는데 라고 했으면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나는 너를
처벌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아닌데 예전에 잘못한 걸 하나 끄집어 온 거죠. 그리고 그 기분 나빴던 것도 아까 90%는 내가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10%는 모두 앞에서 그거를 한번 리마인드 했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거는 내가 선택을 못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인데 지금 끄집어내서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는 그 10을 끄집어 와가지고 네가 공개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선택 못 받은 사람이 나라고 다시 한번 찝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재윤님이 처벌당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무 민망했어. 그냥 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뭔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먼저 얘기를 해줄 줄 그죠? 아까 이 장면만 봐도 죄인의 장면이잖아요. 다시 너무 볼까요? 민망했어. 그래서 뭔가 나는 이 장면이 이제 죄 짓고 이제 반성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먼저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 네 죄를 네가 나한테 아뢰고 사과를 했었어야지. 사과에 어떤 아니 그냥 좀 뭐 멍을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 좀 집중을 못하고. 근데 사과도 네가 기분 나빴구나 미안해 라고 하면 되는데 변명부터 하는 게 또 조금 아쉽긴 해요. 재현님도. 처음에 미안. 미안해라고 하고 좋았는데 지연님이 서운하구나가 아니라 지연님이 서운한 건 이제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지연님이 서운하구나 기분이 나빴구나는 되게 반복된 스토리지 않을까. 누가 기분 나빠하면 그건 내 탓인가? 근데 저 이렇게 말하니까 재윤님이 답답했는데 지금 약간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장면이 짧으면 되는데 길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반성하는 부분도 생기고 고쳐나가야겠다는 어떤.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근데 네, 이거 하게 보세요. 될것 화가 안 같고. 풀렸어요. 혼내는 게 아니야. 알아. 안 돼. 말하고 싶어서 말한 거야. 지금 사과했는데도 화가 안 풀리셨죠. 근데 그게 화가 난 것은 큰 감정은 거절 때문에 화가 났겠죠.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어라는 게 위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재윤님은 이 피드백을 강하게 느끼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겠구나라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중인 거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데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만큼은 심해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흐르는 거는 아 그럼 내가 잘 기억해서 그런 순서를 너 민망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대답을 해도 어차피 불만스러우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을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딜레마 사이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제일 최악의 파국이 올 것 같은 재윤님의 파국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혼나는 상황 이 파국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절망하고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원능이한테 설득되고 있어요. 원능님 말 듣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운다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애견남이 있거든요. 아, 네 알아요. 아, 너무 애견남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재윤님의 일생이어서 저 정도면 얼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추측이고 하니까 단편적인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이게 맞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시각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재현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찍은 걸 우리가 다 본 것도 아닌데 지연님도 마찬가지고요. 수풀에 숨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좀 도망다니는 게 있죠. 뭐 옛날에도 초반에 여명이가 지금 뭐 해요? 심심해요? 라고 했을 때 저 심심해요.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막 찾아가지고 문 따가지고 들어간 장면도 있고 일단은 숨자, 감추자 이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재현님이. 왜냐면 내가 뭔가 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답답하다고 안 할래요. 재현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